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살펴보면 타 지역과 감염 경로 미상이라는 두 확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북상함에 따라 기상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마이스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00km에 이르는 강풍과 함께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낸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이 실시되는 오늘 기아 타이거즈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동성고 유격수 김도영 선수와 지능고 투수 문동주 선수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타 지역과 관련된 N차 감염자이거나 감염 경로가 미궁인 확진자가 대부분인데요. 방역당국은 이 같은 확산세를 델타 변이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두 자릿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타 지역이거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양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1일 발생한 확진자 22명 가운데 7명이 타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의 N차 감염자였고 15명이 감염 경로 미상의 확진자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발생한 확진자 18명 역시 4명이 타 시도, 14명이 감염 경로 확인 중인 확진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지난달 말부터 이런 양상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 지 거의 한 달이 돼가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확산세의 주범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의 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촉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성 판정까지는 평균 5.5일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평균 6.3일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기간이 0.8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는 이 기간이 1.8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 가능 기간이 더 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델타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요즘 상황에선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2군 선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기아 2군 선수가 방역당국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한평군에 있는 기아 훈련시설에서 합숙을 하며 훈련을 해 동료 선수와 시설 관계자 등 32명에 대한 추가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오늘은 점차 북상하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해상에서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면서 오늘 밤 9시면 서귀포 북서쪽 약 40km 해상까지 근접하겠고요. 이후로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태풍은 내일 새벽 대구 남남서쪽에서 온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가득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의 하늘 아주 흐린 모습이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빗줄기는 점차 강해지겠고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의 100에서 300mm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점심 무렵부터 내일 오후 3시 사이 시간당 70mm 안팎의 물폭탄 쏟아질 수 있겠고요. 강한 비와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100k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많고 강한 비와 더불어서 세찬 바람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집값이 올해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는 크게 줄었지만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광주의 주택 매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내내 한 달 평균 5천 건에 이르던 주택 매매가 올 상반기에는 4천 건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 말 주택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직전 2달 동안의 매매 건수가 9천 건 안팎씩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거래가 줄었다고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월 기준 광주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5,300여만 원입니다. 올 들어 6개월 동안 1,000만 원 가까이, 비율로는 3.8%가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는 6.1%가 상승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이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물이 계속 줄면서 주택값의 지속적인 오름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은 매도자 측면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시장 수요는 기존 수준 정도를 유지를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래 빈도는 적지만 거래가 되는 것들은 계속 신고가를 찍는 거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집값 고점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 지역 주택시장.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금리 인상 등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 등의 여파로 현재의 강보합세도 조만간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폐점과 장기 휴업에 들어간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광주 지역 일반 음식점은 1,600여 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약 11%가량 늘어났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벌써 1,000곳가량의 일반 음식점이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폐업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과 유동인구 감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졸업한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등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금열 교사에게 1심에 이어 자격정지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는 허용되지만 공무원이 투표 권유 운동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교사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해 위헌 법률 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 단독은 지난 2014년 건설업자에게 현금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 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단독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에 반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여수에서 전사한 이 순국장병이 잠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연고 묘지인데요. 최근 여수시와 보훈단체 가족 찾기 사업으로 70살의 아들이 70년 만에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화장동의 국군묘지. 6.25 전쟁 당시 여수 지역 전투에서 전사한 57명의 순국 장병이 묻혀 있습니다. 지난 1976년부터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고자를 찾지 못해 호국원이나 현충원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보훈단체와 함께 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70년의 시간이 흘러 잊혀진 가족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묘역에 잠들어 있는 고 김득천 육군 일병의 연고가 확인됐습니다. 전쟁 기념관과 현충원, 국방부 등 과거 장병 기록을 샅샅이 뒤져 수소문한 끝에 어렵사리 연결이 된 겁니다.
당시 유복자였던 70살의 아들이 70년 만에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는 자리는 숙연함을 넘어 감동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은 아들은 연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천 급쪽에서도 다 뒤졌는데 그때서도 못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유족회 회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천 일병을 빼면 현재 23명의 군번과 성명, 고향 등 기록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여수시와 보훈단체는 앞으로도 나머지 순국 장병의 가족을 찾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묘비 57기가 한 기도 안 남을 때까지 계속 추진해서 옮기게끔 앞장서겠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7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여수 국군묘지에는 아직도 56명의 순국 장병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신안군의 이색적인 관광지 퍼플섬에서 시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천천히 걸으면서 시와 그림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안군 반월 박지도를 연결하는 보랏빛깔 다리 퍼플교. 다리 위에서 120개의 깃발이 바닷바람에 힘차게 펄럭입니다. 이색적인 볼거리에 퍼플섬으로 향하던 관광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색깔도 되게 예쁘고 가족들이랑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퍼플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미술 전시회도 열린다고 해서 퍼플교 다 둘러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작가는 모두 110명. 신안군 섬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 67점과 섬을 예찬한 시 43점이 새겨진 깃발 전시회입니다. 안자도와 반월도를 잇는 퍼플교에 547m 길이로 설치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깃발들이 있는데 퍼플교랑 또 잘 어울린 것 같고 또 지나가면서 하나씩 보게 돼서 퍼플교에 대해서 더 알게 돼서 기쁜. 감염병 여파로 실내 전시전이 열리기 어려운 요즘 색다른 전시 시도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 그리고 하늘 그리고 그 중심에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바람과 깃발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깃발 전시회는 주말 버스킹 공연과 함께 이달 말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이 오늘 실시되는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를 비롯한 프로야구 10개 팀은 연고지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씩 지명하는 신인 드래프트를 오늘 실시합니다. 기아는 공수, 주를 두로 갖춘 동성고 유격수 김도영과 154km의 강속구를 주무기로 하는 진흥고 문동주 가운데 누구를 지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고지별로 한 명씩을 뽑는 신인 드래프트 제도는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드래프트 제도가 실시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시카리 같은 외래 품종의 쌀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밥맛도 좋고 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는 국내 개발 쌀 품종을 확대해 외래 품종 쌀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논에 푸른 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삼광벼로 2003년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거창 지역에는 올해 110헥타 면적의 최고 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 단지가 지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올해 한번 시범 재배를 우리 한번 해보고 이 품종이 맞는다면은 내년부터 우리 주력 품종으로 가려고. 농촌진흥청은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전국 20개소 3,820헥타의 거점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 230여 개 가운데 밥맛이 뛰어나고 각 지역에 잘 적응하는 20여 개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외래 품종은 추청과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밀키퀸 등으로 재배 면적은 지난 2018년 75,706헥타, 2019년 65,974헥타,
지난해 57,246헥타로 국내 총 재배 면적의 8에서 10% 수준.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4년까지는 10,000헥타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기존 쌀보다는 좀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가 되고요. 농가의 소득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점 단지에는 질소 비료 감축과 논물 관리 기술을 지원해 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한 도심 융합특구 선도 사업지인 광주 상무지구에 공공인프라가 잇따라 조성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광주형 평생주택을 비롯해 광주 대표 도서관, 에너지파크 등 3과 1 여가가 연계된 복합인프라가 광주 상무지구에 조성됩니다. 도심 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태풍 북상에 대비해 산사태 우려가 있는 급경사 지역 15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마을과 인접해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주택가 33곳 등 15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마을 이장 등과 연락망을 구축해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곡성과 구례에서는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